이 대표가 구속이 돼도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벌써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네요. 지난 주말 유시민 전 이사장 등 여러 여야권 스피커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옥중 공천 얘기를 조금씩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여러 시나리오까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쫄을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저는 뭐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좀 흡수해라, 제명아. 다양한 형태의 지도력과 그런 것들이 저는 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속 적부심의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고민하고 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다 해야죠. 글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사실은 여러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벌써부터 구속돼도 적부심 신청할 거다, 보석도 신청할 거다, 석방 결의안도 추진할 거다,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 구속되고 나서 적부심 신청하는 거는 아마 뭐 당연한 그 절차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석방 결의안 추진, 뭐 저 문제가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어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저 석방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게 헌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회기 전에 구속됐을 경우에 회기 중에 이제 석방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뭐 해석을 내린 걸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법조계의 일반적인 그 어떤 분석이나 해석 뭐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정기국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사실 구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 이 회기 중에 다시 뭐 구속이 과연 가능하냐, 뭐 이거 이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시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알아본 그 이제 뭐 어떤 법학 뭐 교과서 뭐 법학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석방 결의안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이제 헌법 제44조 제2항인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규정도 그렇다. 그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그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면 석방 그 결의안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만약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법률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법률적 논쟁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다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봐서 이제 완결된 결론이 뭐냐면 헌법에 있는 전회기에 체포 구속된 경우를 할 때 전회기라는 것은 비회기도 포함되고 이전 회기도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정기회가 지금 회기가 있잖아요. 정기국회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처리된 의안은 다시 처리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회기 안에는 안 되는데 한번 논의한 건 다시 논의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기가 끝나고 그 다음 회기에 요때 가결된 거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건 헌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회 끝나고 그 다음 회기를 열어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걸 것이고, 국회 사무처는 그걸 상정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법적 해석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이제 헌법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그거는 거의 정치적 자살에 다름없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정치적으로 문제는 남겠지만 헌법적 해석으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물어본 그 법조인들 여러 명이 그 지금 구자룡 변호사 견해하고 좀 다른 견해를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법적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헌법에서 얘기하는 회기 전이라고 하면 그게 그 어떤 비회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 입법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비회기에는. 그러나 회기 중 정기국회나 아니면 다른 임시회 때 이미 국회의 동의를 한번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왈가왈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나 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법적 논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뭐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혹은 구속이 된다면 또 여러 시나리오까지 민주당 자체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벌써 뭐 보석도 해야 된다, 뭐 구속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적부심도 봐야 된다,
국회 내에서 입법부가 다시 사법부에게 석방 결의안까지 추천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벌써부터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본질적인 내용을 좀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옥중 공천 얘기는 저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옥중 당무 가능하다. 그런데 탄원서를 보면 탄원서 내용에는 제1야당 대표가 구속이 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손해, 당무를 못 본다. 이런 걸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에 썼는데 옥중 당무도 가능한다면서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탄원서를 뭐 80만, 90만 내고 의원들 161명이 전부 다 서명했다는, 그래서 제가 탄원서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국정 운영과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당의 공천 등등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당이 아닐 텐데 대표가 없다고 해서 과연 공천이 안 될까요? 근데 이 여기에 문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전 이사장도 그렇고 지금 옥중 공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구속되면 못 한다면서요. 근데 또 가능하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가능하죠? 공천이란 게 그게 안에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요.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재판이요 거의 매일 있습니다. 2급 재판뿐만 아니라 선거법 있죠. 그다음에 이미 구속된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사실은 재판이 열린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다면 그 와중에 공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할까 어떤 사람을 할까 하는데 만약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내가 반드시 살려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내가 반드시 공천 안 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 명단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1인당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공천해서 경선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미리 다 찍었다? 점 찍었다?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민주당이 그 많은 역사 동안, 그 민주화 투쟁의 역사 동안 민주당이 옥중 공천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대표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일도 힘든 거잖아요. 사실 구속되면.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일주일 내내 재판이 있거든요. 지금 밀려있는 재판도 있고 뭐 실제로 이건 뭐 구속을 가정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겠지만 미리 또 이미 주말 새 유시민 전 이사장을 비롯해서 좀 군부를 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여의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조차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역할 일정 부분은 수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당대표 공천 문제를 떠나서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뭐 이런 해석도 덧붙일 수 있겠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식 계정이 좋아요 눌렀다가 이것 갖고도 좀 여러 좀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걸 취소했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글에 대해서 좋아요 누를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취소한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론에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좋아요를 눌렀을 당시에는 본인을 응원해주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어떻게 붙여질까? 어쨌든 이제 공직 어떤 그 뭐랄까요 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아마 취소를 누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의미부여할 건 아닌데 아까 글쎄요 저희가 했던 녹색병원에 이재명 대표 짐을 두고 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다가 또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법원에서 영장실에서 대비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 관심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본인도 옥중 출마 결재까지 동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좀 있었고요. 탄원서가 어제 마감이 돼서 재판부에 제출된 걸로 알려졌는데 구자능 변호사님 뭐 90만 명 정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89만 명 정확히는 뭐 이런 허점 얘기도 있고 탄원서의 실효성을 그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시간상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돼요, 물리적으로. 판사님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증거 기록이 검찰로부터 넘어오면 증거를 쭉 보고서 재판을 준비하시고 핵심되는 질문을 오고 가고 양쪽에서 낸 의견서 보고. 근데 이건 지금 일반 사건에 대해 비해서도 의견서의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100몇십 장 정도 수준의 뭐 의견서들은 내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봤는데 의견서만 지금 1000장이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탄원서를 볼 시간 자체도 안 되고 보통 이게 변호인 의견서에 많은 사람들이 뭐 피의자의 뭐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 주장이 들어가면 그거에 첨부, 증 몇 호증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러면 판사님은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수집한 것도 좀 안타까운데 여기에 지금 신원 확인도 허점이 있어서 평양 사는 김정은 이런 게 그러면은 사실 탄원서 수집 전체가 다 진정성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 허수이거나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불러일으켜지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저거는 이제 뭐 단언할 수는 없고 만약에 탄원서를 좀 더 숫자를 늘리고자 의도했다면 그것 또한 뭐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좀 비판 기사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괜히 논란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탄원서 얘기까지 그리고 뭐 여러 가능성을 민주당으로서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재포가 이러면 내일 새벽에 구속이 된다면 여러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길지 않게 핵심 내용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 민주당 안에서도 큰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